그러면은 우리 슬라이드를 조금 이제 장풍서부터 득수까지 보겠습니다. 그것만 꽂고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는 지금 화인다가 적어가지고 다 못 잡힌 건데 요 안에 혈토고 이 뒷산에서 이쪽으로 자청룡으로 감싸고 있고 이쪽으로 500% 크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김해 신화산입니다. 요 은하사죠. 여기 독림산가 그렇죠? 동화사. 여기 은하사. 예. 그래서 장풍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절터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죠. 절터로서 간혹가다 저렇게 퍽퍽 올라가 있는 데가 있긴 한데 이쁜 모양새는 아니다. 풍수적으로는 너무나 험한 데서 알고 있다죠.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장풍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자청룡 우배로 감싸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이요. 자, 이거는 이제 반월성에서 바라본 토암산입니다. 반월성에서. 자, 그럼 반월성으로 들어오는 맥을 볼게요. 다음. 맥이 현무는 수두하다라고 했습니다. 베풀어 주듯이 머리를 수그려라 했듯이 내려올 때 기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처럼 부드럽게 대가리를 준다라고 하는 느낌. 이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도 좋은데 좀 내려오더라도 끝에 와서는 부드럽게 이런 모양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혈자리에 어떻게? 혈이 중심이니까 혈자리에 뒤에 산 모양이 이렇게 베풀어준다라고 하는 느낌. 때린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살기를준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베풀어준다라고 느낌처럼 뒤에서 올 때 부드럽게 와가지고 혈자리를 맺혀준다라는 거. 종묘 같은 경우가 딱 이렇습니다. 서울의 종묘가 응봉에서 내려와 보현봉에서 이제 맥이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응봉에서 종묘까지 내려올 때 부드럽게 내려와서 싹 모양새를 만들어준다고요. 이런 모양들을 현무가 수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반월성으로 들어오는 맥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어 들어오는데 이런 모양새를 현무수두형이라 본다. 다음. 반월성에서 바라봤을 때 전주작입니다. 반월성에서 바라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반월성이 여기 있고 뒤에 후현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쪽이 동쪽, 토암산 이쪽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이 산은 지금 서쪽에 있는 전주작입니다. 보이세요? 예. 네, 서쪽에 있는 전주작인데 날개를 양쪽으로 차차차차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양새로 나오는 거를 주작이 상모하라 한다. 다음요. 그걸 가까이 가서 찍으면은 이제 요런 새 모양을 만들어주면 일단 주작이 상모하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거는 어느 산이냐 하면 남산입니다. 경주의 남산. 그럼 이 입장에서 봤을 때 현무수도하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자청룡입니까? 우백호입니까? 자청룡이죠. 그죠? 그럼 자청룡은 용이 꿈틀꿈틀 뛰어라 했습니다. 꿈틀꿈틀 뛴다 안 뛴다? 이 정도면 엄청 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청룡이 완연하라가 됐다. 그 다음 이거 이제 이쪽입니다. 우백호 쪽입니다. 완연하다. 이런 자그마한 것들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중거하고 있다는 느낌. 됐어요? 네. 엎드려 있는 듯한 느낌. 기세가 없는 듯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 석탄해가 잡았죠? 그죠? 탈해왕이 잡았잖아요? 근데 형세론은, 이 사신사 이야기는 형세론 이야기죠. 형세론 언제 들어왔다? 통일신라 말 때 들어왔다. 이거는 신라 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신사가 다 잡혀있죠.
중국의 이론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사실상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학설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사신사가 넘어갔다가 거기서 정리돼서 신라말 때 다시 들어왔다는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다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일단 형세론을 중국에서 받아들였다. 책이고 뭐고 다 거기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사신사 개념을 형세론 들어오기 전에 알고 있었다. 자, 다음이요. 이것은 세종대왕릉입니다. 물론 이장한 능입니다. 맨 처음에는 강남의 대모산에 태종 이방원이 옆에 물찬데 들어가 있다가 예종 2년에 이제 경기도 여주 이천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곳으로 들어갔는데 요런 모양의 날개, 그 다음 요 앞에 요렇게 하나 내려오는 거 보입니까? 요 대가리까지 있는 거. 요 주작이 상무하로서 아주 이쁜 산입니다. 그 다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백호가 여기까지 쭉 하고 나왔죠. 자청령 요소 요렇게만 살짝 돌고 있고요. 그죠? 그 길어도 그건 이게 언밸런스에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쪽 기사가 너무 크고 이쪽 기사가 눌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길고 짧은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대왕릉 이쁘죠? 자, 세종대왕릉은 병풍석이 일단 없다. 난간석은 있는데 병풍석은 없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수양대군,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세조 수양대군도 이러고 전주작이 날라와요. 저런 모양을 안대로 앞산으로 잡은 거예요. 거기에 뒤에 태시경력 당연히 있죠. 그거랑 저거랑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왕릉이 그렇게 안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주작이 상무하라. 다음이요. 제가 이걸 보고 감탄을 질렀습니다. 이거는 그 하회마을 위에 봉정사입니다. 막 이제 법당 뒤에 가가지고 이제 패스를 들고 막 계산하고 막 있는데 교수님이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전주작 한 바라 딱 해서 고개를 딱 돌리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감탄사가 저절로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새 모양의 쫙 한 거에 대가리까지 기세 있게 꾸불꾸불하고 치고 내려오거든요. 이게 지금 전주작의 진짜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아까 세종대왕릉도 표본인데 좀 멀리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게 표본입니다. 대가리까지. 기세가 있다 없다, 산이 살아있다, 생령이다 사령이다 따졌을 때 한번 보십시오. 갈지자로 이러고 주굴주굴주굴, 거물현자로 주굴주굴 이러고 내려오죠. 이런 게 살아있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쭉 뻗어 내려온 게 아니고, 그건 죽은 용이고, 내려올 때도 구불구불 이런 대로 뒤에 태식익력을 받으면 좋은 혈자리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전주작만 보십시오. 전주작. 됐습니까? 아, 이게 주작이 상무하라. 다음이요. 이거는 남쪽입니다. 한강 북쪽이고 한강 남쪽인데 여기가 영등포 고등학교입니다. 자, 조금 제가 서울 답사 20일을 하면서 스모그에 엄청 당해가지고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 지금 일단 주작이 상무하라라는 모양은 나왔습니다. 이제 중급반입니다. 요 이야기는 지금 중급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등포 고등학교가 지금 이걸 전주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전주작의 힘을 받는다 못 받는다? 왜죠? 한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주작 힘이 날라오기도 전에 한강 물줄기를 먼저 받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강을 바로 전주작으로 봐버리고, 이 뒤에 있는 전주작 힘은 거의 힘이 없다라고, 힘의 역량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청하선생님이 강의 잘하는 거 디지털화가 아니고 아날로그로 풀 수밖에 없는 한계죠. 자, 다음이요. 자, 그 다음, 요 표본은 어디냐면은, 양수리입니다. 양수리. 한강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한자도 지금 이게 남한강, 요게 남한강입니다. 요 눈이 어른대 위에 눈 내린 거거든요. 요게 남한강 물줄기고 요쪽에 북한강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부터 이제 물이 만나서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양수리 또는 두물이 만났다. 또는 요거 다 합했다 해서 요걸 삼합수, 요런 식으로 다 똑같이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요 양수리, 두물머리, 삼합수는 여기 혈자리가 모였다 이 소리죠. 그죠? 이 뒷산기호는 요쪽 산기호는 이쪽에 오고 이거 모이는데 그래도 제일 잘 모이는 건 요거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산줄기가 여기서 출렁출렁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뒤에는 누구 묘가 있느냐면 정약용 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무덤은 거의 안 하니까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정약용 묘는 올라가 보지도 않았어요. 두물머리 사진 찍으려고 했다가 요 장면이 잡혀서 이제 찍은 건데 맥세는 이쪽 뒷산에서 들어가가지고 요거 타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요거 기준으로 보십시오. 요 앞에 기준. 이게 지금 강물이 얼어가지고 눈이 내린 거예요. 요게 명당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사신사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강의하기 좋아서 제가 찍은 겁니다. 확인이 한눈에 싹 드러나니까. 요게 현무수도하라는 모양. 예? 솔솔솔 들어와가지고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지는 모양. 태식인육은 여기서 물론 잘 안 봤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자청령 있고, 요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거 우백호 있고, 요건 전주작이 아니고 요 정도 크기면 안산, 책상산으로 봐야 됩니다. 요 한눈에 딱 들어오길래 그냥 강압상으로 찍은 거예요. 명당짜리는 아니고요. 요게 가운데고, 요쪽에 자청령, 요쪽에 우백호, 요걸 안산으로 보면은, 저게 기본 형국도다. 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다죠. 되셨어요? 예, 다음. 어느 절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니요, 해인사보다 더 가깝습니다. 해인사는 장경각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통도사 아닙니다. 범어사입니다. 계명봉 위에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네. 근데 범어사 가서 보시면은 자, 요 대웅전이죠. 요 관음전이죠. 근데 이 뒤에 돌들이 튄 거 보이십니까? 이 뒤에 돌들이 튄 거 보이죠? 범어사는 잉을 돌로 썼습니다. 범어사 본당 뒤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돌이 얼마나 무시하게 큰 게 있는가. 엄청 큽니다. 그걸 잉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 잉을 돌로 왕릉도 조심스럽게 동그란 흙으로 받았는데 범어사라고 하는 절이 돌로 받아버렸어요. 잉을. 그럼 살기가 세다 안 세다? 세다. 돌 크기도 얼마만한데 이만한데요. 예? 이 건물만한 돌들이 막 뻑뻑 있는데 절이 아니고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잔다면 그 살기를 못 견딥니다. 절이기 때문에 저걸 종교물이기 때문에 감당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수행처로서. 터가 이 부분 뒤에 태식이 잉이 엄청 강해요. 절터로서 가능하다. 물론 요 산줄기 딱 따라 올라가면 금샘 나오죠. 금샘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금샘 봤다 손? 없다. 고당봉 근처. 그 다 근처죠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쫙 능선만 타고 올라가면 고당봉까지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금샘이 딱 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에 260년 동안 금샘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260년 동안. 근데 동국여지 승남에 나와 있는 거야. 몇 자, 가로 몇 자, 세로 몇 자, 길이 몇 자 이래가지고 딱 나와 있는데 260년 동안 금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영훈 교수님이 그걸 찾겠다고 쫙 계산하니까 범어사 물고기 여자도 있고 그 금샘이 있으니까 이 능선 따라가서 찾으면 되겠지 하고 능선을 바위 해집고 딱 올라가니까 금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일보에다가 사진 슬라이드 딱 찍어가지고 딱 퍼뜨리니까 그게 93년도거든요. 그때부터 금샘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 능선에 있었다? 이 능선에 있었다.
길이 그 뒤로 없죠? 없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해치고 가죠. 지금도. 예. 제가 교수님이랑 같이 다닐 때 해치고 갑니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정상 같다고 앞이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사진을 못 찍어요. 산 중턱이든 8분 능선의 중턱이든 간에 돌 튄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산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 느낌은 정말 좋아요. 남이 몇백 년 동안 안 밟은 느낌. 따봉입니다, 따봉. 스펀지처럼 팍 낙엽 잎사귀랑 흙이랑 섞여가지고 등산로가 다 빠져버리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등산로 그냥 걷는 것보다 진짜 좋아요. 예? 그렇죠? 자, 이 계명봉에서 찍은 겁니다. 다음. 여기 어디입니까? 1주문입니까? 여기 벌써 보십시오. 여기서 나중에 범어사 가서 잘 보시고 착 가다가 탁 비틀어져 있죠. 계단이. 우린 바로 찍은 거예요, 최소한.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가다가 탁 틀어졌고 여기서 한 번 틀어졌거든요. 여기서 또 틀어졌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또 틀어졌고 또 틀어졌고 올라갈 때마다 틀어져 있어요. 범어사 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선을 일부러 피했다라고 하는 거. 통도사 들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다 피해놨어요. 건축물마다. 길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자, 그 다음 재미있는 거. 아니야. 그래. 뭐 그래도 돼요. 혹시 일주문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해보셨을 텐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갖는 건축물이 뭐죠? 피라밋이죠. 왜?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안정적인 구도를 갖는 게 건물이단 말입니다. 가장 안정된 구도. 그 피라밋이 그래서 또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도 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다? 밑에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일주문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기둥 2개의 지붕원진 집은 정말 드물죠. 결국 한국은 일주문들을 다 그래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만든 지 중건된 지 200 몇십 년이 됐는데 200 몇십 년 됐는데 이게 왜 안 쓰러졌겠느냐. 여기에 나무 심어가지고 나무만 심으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우산 들고 있으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바람 불면. 문제는 장풍이 돼서 바람이 거의 안 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네 가서 보면 비바람이 딴 데는 이렇게 치더라도 여기서는 거의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힘의 하중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게 대웅전에서 봤을 때입니다. 대웅전에서 봤을 때 계명봉이 좌청룡이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좌청룡인가 싶은데 처음 보시니까 성룡은 어떻게 된다? 꿈틀꿈틀거려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것만 보시면 이게 워낙 살이 두둑하게 박이 진짜 두둑하게 살찐 것 같아가지고 완연하라가 잘 안 보이는데 요만큼만 위에 딱 보십시오. 요만 보면 폴록폴록 탁 튀거든요. 저 정도면은 산이 완연하다, 청룡이 완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더 잘 보려면은 대웅전에서 찍으니까 지금 이만큼이 많이 보여서 그런데 요 탑자리 여기 있죠. 요 탑자리 내려가가지고 보면 요게 딱 걸려가지고 요만큼만 보입니다. 그럼 청룡이 완연하라가 탁 보여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베코 보러 가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그냥 한번 툭 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거 하라인데 문제는 돌들이 호랑이 눈깔서부터 돌들이 튀어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풍수적인 단점은 어쩔 수 없었다. 호랑이가 좀 날뛰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점짜리 터가 100점짜리 터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흠을 가진 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00% 명당은 없으니까. 자, 다음. 그 다음, 요 앞산들이 이제 전주작이라고 특별히 이름할 건 없고요. 정하면 되는 건데, 이걸 요 뒤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안대 또는 조신사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좌청룡이 이렇게 나오고 우백호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 가운데로 이제 물길이 흘러나가죠. 기억나죠? 개천 있는 것들. 예. 요런 것들을 안대라 한다 또는 조신사라 한다. 멀리 보이는 산. 그것도 유정하면 좋겠다. 다음이요. 이건 김수로 왕릉입니다. 김에 있는 김수로 왕릉. 김수로 왕릉이 맥세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뒤에 가서 태식을 밟아보면 태식이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럼 김수로 왕릉 때는 형세론이 안 들어왔을 때니까 태식이 없는데 충분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잉도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봤을 때 이 뒤에서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이게 좌청룡입니까? 우백호입니까? 우백호가 되겠죠. 그럼 이게 와호산이거든요. 호랑이가 누워있는 산 와호산. 근데 지금 이 동네를 한번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산 우백호산이니까 이쪽이 우백호산이니까 이 와호산. 그래서 호랑이도 와호산이 된 거예요. 다음이요. 가서 보니까 돌들이 튀어 있어요. 돌들이 엄청 크게 튀어 있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날뛰는 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나쁜 게 또 뭐 있느냐면 대가리를 치들어서 그냥 날이 있게끔 성질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호랑이가 이렇게 나와서 부드럽게 이렇게 수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칼같이 쫙 내려온 거 이 살기를 더 플러스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남산에 관악산에서 뻗어나온 삼성산 쪽에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건 호합산이라 그래요. 호랑이를 누르고 있다 이래가지고 호랑이를 눌러야 된다는 산입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호랑이가 보이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에다가 절을 지우는 게 호합사예요.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풍수비보로 호랑이가 날뛰지 못하게 이것보다 더 기세가 세요. 관악산에서 뻗어나온 삼성산 쪽에 이렇게 생긴 호랑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보다 바위가 더 튀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한양에 무슨 별난이 자주 일어날 것 같으니까는 호랑이 꼬리에다가 절을 지은 게 호합사입니다. 풍수비보 사찰이죠. 근데 거기 호합사를 가보면 안내판에 뭐라 해놨느냐. 호랑이 꼬리 밟았다 그러면 신도가 안 올 거니까 호랑이 심장에 이 절타가 들어갔다 이래갖고 이제 안내판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호랑이가 살기를 띠고 있으므로 우백호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 호랑이 기세를 눌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눌러야 이 김해 씨가 안정하겠느냐. 옛날 그 김해 때 삼국시대 전에 절을 지어서 호랑이 아가리에 풍수비보 사찰로 자갈을 물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이 들어간 게 김해를 위해서 김수로 왕릉 터부터 그때 김해를 위해서 풍수비보 사찰로 자갈 물리러 들어간 절이에요. 터가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김해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절입니다. 몰라. 거기 있는 주지 스님은 뭐 열심히 도 닦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좋은 데는 아니다. 태식잉역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이거는 김수로 수로 왕비능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산 기운을 맥을 끊겠다고 일제시대 때 도로를 일부러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는 사람들이 산줄기가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안 좋다 그래서 풍수육교를 놓은 거예요. 도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 길을 있게끔 정서적으로 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풍수육교예요. 돈 들여가지고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풍수육교. 산맥을 잇겠다. 자, 다음이요. 이거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답사를 가게 될 덕천서원이라고, 지리산 밑에 덕천서원이라고 단성에서 들어갑니다. 단성 IC에서. 단성 IC 어딘지 아세요? 진주에서 대전 올라가는 길로 두 번째 IC가 단성입니다. 산천 가기 전에. 단성 IC에서 지리산 중산리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덕천서원이 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을 배양한 덕천서원이 있는데 그 덕천서원에 강당 말고 사당에 딱 가면 우리 갈 거예요. 사당에 가면 좌측편 벽면에 좌청룡이 그려져 있어요. 다음. 우측 벽면에 우백호 그려놨습니다.
황호지. 예. 여기가 덕천서원이 자청령 우백호가 그 옆에 없어요. 진짜 산이. 저 멀리 떨어져서 거의 평야 같은 느낌의 덕천서원이 혼자 딱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없는 자청령 우백호를 그림으로라도 갖다 놔서 붙인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게 하나의 풍수비보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자, 이제 득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득수가 공유수면 좋겠다 했죠. 그래서 굽이 돌아간 마을에 하회마을이 물기운을 받겠다고, 산기운을 포기하더라도 물기운을 받겠다고 들어간 곳이 저 하회마을입니다. 물기운 갖고 발복을 했다라고 하는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 웬만해서는 다 산기운 받겠다고 하는데 물기운을 받으러 들어갔다. 다음. 예. 아까 그 건너편에도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되고 쌀수 없는 여기서 요 부분 살 수가 있죠. 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이미 퇴적층이니까 집을 못 짓는 곳이고, 여기는 요만큼이 퇴적층이고, 이거는 이미 그럼 저쪽 뒤로 가시면 될 거예요. 저쪽 뒤로. 이거는 퇴적층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못 지은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오리지널 땅이에요. 몇 층짜리 집을 줘도 괜찮단 말이라. 몰라, 50층짜리는 모르겠지만 퇴적층 흙 모래밭이 된 건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러고 들어올 때 1번, 2번, 3번, 4번 물줄기가 이러고 흘러내려갈 때 집을 어디다 지으면 된다? 1번, 3번이죠. 그럼 볼 거 없죠. 이쪽은 계속 얻어맞고, 이쪽도 계속 얻어맞고, 이쪽은 계속 땅이 늘어날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안동 하야마을도 그 안쪽에 들어갔다. 다음. 이거는 이제 요것도 공유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비구비 한강 부분에서 구비구비. 근데 이게 몇 층짜리인지, 40 몇 층짜리인지 50 몇 층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옥상 올라가서 찍는데. 15층짜리 요만하잖아요. 근데 올라가야죠. 산 타는 것보다 편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쫙 타고 50층 올라가니까. 이런 공유수가 사람들이 좋은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이 명당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마을,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마을이 천호동입니다. 천호동. 한자로 어떻게 된다? 천호동입니다. 천가구가 좋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터다 이 소리예요. 자, 다음. 이거는 충남에 있는 외암마을입니다. 5개 이제 민속마을 있죠. 양동마을, 외암마을, 그 다음에 저 속초 위에 왕곡마을, 그 다음 안동 하야마을, 제주도의 마을,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정원을 꾸밀 때도 일부러 공유수를 만들어서 조경시설을 했다. 직선으로 빡빡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다가는 조경시설을 할 때는 나중에 폐철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물이 보이게끔 해서 어디에서 물이 끝나게끔 학과까지 다 계산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북 쪽에서 물이 시작되게끔 일부러 만들어서 남쪽을 돌아서 서남쪽 어디 부분에서 딱 끝날 수 있도록 딱 조경시설을 합니다. 그건 이제 폐철 갖고 딱 하실 수 있도록. 자, 나중에 시간 우리 폐철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 다 해드릴게요. 자, 다음. 요건 이제 범어사. 이제 물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이게 이제 삼화물이죠. 그 삼합수. 이쪽에서 남한강 들어오고, 이쪽에서 북한강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이 뒷산은 요 기운을 받아먹고 산다는 거. 두물머리. 두물머리에서는
삼합수 자리에서 요 터가 제일 좋은 터다. 일단 그래 봅니다. 자, 다음. 요것도 서울에서 중랑천이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정릉천이 내려와가지고 이쪽 아파트 단지는 좋은 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가 모인다라는 거예요. 태식익육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큰 단지에 태식익육 뭐 어떻게 찾아요? 산줄기가 전체적으로 이 북한산에서 밀고 내려올 때 이쪽 중랑천과 이쪽 정릉천에 의해서 이제 기가 못 넘어가니까 여기에 산 기운이 모여 있다. 그럼 거기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세미로 좀 집어넣은 겁니다. 1척, 2척, 3척, 4척, 5척, 6척, 7척, 8척, 9척, 10척. 이거 뭘까요? 예. 한강이 어디까지 물이 올라찼느냐 하는 수표입니다. 물을 재는 표. 그래서 이제 한강을 다 보수공사할 때 있던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냥 세미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득수법에 관계됐기 때문에. 다음이요. 범어사죠? 맞습니까? 네. 자, 범어사에서 이제 대웅전 밑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우리 뒤에 가서 볼 거 참 많죠? 잉도 뒤에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이것도 봐야 되고. 일주문서부터.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요 부분. 다음. 여기는 폭이 짧고, 갈수록 폭이 길어지죠. 여기 폭이 넓고, 이건 폭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선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일부러 그래놨다는 거죠. 각을 비틀었다는 얘기야. 건물과 건물 사이끼리도. 잘 보시면은. 자, 다음. 왕릉입니다. 왕릉인데, 우린 우리 딴에 정확하게 찍었어요. 근데 왕릉 어디가 있습니까? 곡장이 똑같이 배율이 돼 있을 텐데, 이쪽으로 이만큼 튀어나왔죠. 그럼 곡장이 이래 돼 있다는 소리예요. 곡장도 틀어놓은 거예요. 문과 정자각이랑 비핵과를 틀어놓은 거예요. 왕릉을 저렇게 만약에 직선으로 똑바로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왕릉을 감히 저렇게 틀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찰이야 그랬다 하더라도 감히 왕릉을 그랬다 그러면은 이시왕조를 멸하려 하겠느냐 하고 능지처참당합니다. 왕릉 하나 잘못 만들면. 왕릉에서도 꺾어놨어요. 예? 예? 건육릉이요? 이게 어느 능이고 태중 이성기능 아닌데. 화성능 아니에요. 예. 사도세자능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정조능을 이야기합니까? 정조능이 어땠더라? 사도세자능은 알겠는데 정조능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예, 다음. 그럼 요거는 아예 정자각도 삐뚤어놨죠. 요소부터 정자각 삐뚤어놔 버렸고, 정자각에서 또 왕릉 이렇게 또 이어다가 또 삐뚤어놔 버렸고. 근데 이시조선 왕릉은 특이하게 이만큼 올라가요. 좀 특이하죠, 그죠? 이걸 강이라고 하거나 사초지라고 하거든요. 꼭 이 위에다 올려놨어요, 능들을. 얘가 에너지가 많이 모였다, 기가 많이 모여있다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꼭 능을 올려놓는다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능하고 신라시대 능하고 조선시대 능이 달라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쫙 틀어지고 직류수, 공류수 이야기입니다. 다음. 요것도 일직선으로 딱 찍었는데 이쪽만 왕릉이 성물들이 튀어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건 보수공사 잘못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만 있어야 되는데 요거 나온 건 요거는 보수공사 잘못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요것도 각이 다 틀어져 있다. 다음. 이거는 전남의 보림사입니다. 보림사가 어떤 절입니까? 조계종의 제1본사 차리죠. 모든 오리지널 허가는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선에 대해서 도통을 딱 해가지고 제일 만들어진 게 속초 쪽의 진전사지거든요.
진전사지에서 두 번째 염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울이 이 보림사를 만드는데 진전사지가 없어져 버리고 염징이 있었던 사찰도 없어져 버리고 요 사찰만 남아 있어 가지고 보림사가 조계종의 제1사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인화가가 다 나오죠. 이것도 다 틀어놓은 거예요. 각도를 일주문이랑 일부러 틀어놓은 거예요. 다음. 테이프 다 됐는데. 예. 아니 이제 끝났어요. 몇 개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 1분 남았어? 5장 하면 돼. 자, 이거는 남계서원입니다. 함양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함양 쪽에 있는 남계서원입니다. 이것도 각들이 다 틀어놨어요. 각도들을. 이렇게 어긋나 있든가 각도를 틀든가 다 이래놨습니다. 직선을 무조건 피했다는 거. 다음. 자, 이 통도사입니다. 여기서 제 딴에는 바로 쫙 보냈는데 이 기단 틀어져 있죠. 그죠? 다음. 제 딴은 바로 찍었는데 이 기단 또 탁 틀어져 있어요. 통도사 가서 한번 보세요. 옛날 건물들 보면 다 틀어놨다니까. 다음이요. 다 기억나죠? 이 건물들. 여기서 이 건물이 이제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또 틀어놓은 거예요. 각 건물들마다 일치된 게 하나도 없다. 자, 다음. 이건 대웅전에서 명부전 쪽을 딱 바라보니까는 나무 기둥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각이 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제 딴에는 일직선으로 쫙 찍었는데. 통도사 가서 이제 볼 거 많죠? 다음. 통도사 가면 뒷뚜껑도 열어봐야 되고, 밑에 거. 광장에 있는 뒷뚜껑도 열어봐야 되고 각 틀어진 것도 봐야 되고 일주문도 봐야 되고 볼 거 많죠. 이제 범어사도 있고. 자, 오늘 장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혈법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형국론으로 다음 시간에 형국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럼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